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 햇살은 되게 따뜻한데 바람이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세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그런 기온들이 쌀쌀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막이나 그렇게 좀 바람이 포괄되지 않을 그런 옷들을 입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스카프 같은 것도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날씨가 진짜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진짜 초여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진짜 화창해서. 그래서 반팔을 입어도 될 것 같다가 또 바로 다음 날이면 또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온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색이나 이런 것도 날씨로 나오면 좀 그날 옷을 챙겨 입기에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아직도 우리한테는 해결돼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성찰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먼저 좀 마음이 되게 행복해졌던 그런 소식들은 산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랬지만,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예방책들을 미리 많이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의 봄에 일어나는 산불은 매년 해년마다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봄에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그 불길을 다 바람이 더 일으키게 해서 더 큰 화재로 발생하고, 예전에도 강원도 쪽에서 그런 낙산사가 불에 타기도 하고, 그렇게 화마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런 나무들이 다 타버리면 그 나무가 다시 그런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나무를 다시 심기 위해서 또 수많은 노력과 그런 또 돈들이 소모가 되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때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방책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게 더 급선무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당장 앞에 주어진 일이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뭐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저는 장발장을 좋아하는데요. 레미제라블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자별 경감이 있고, 장발장이 촛대를 훔쳐갔을 때 결국에 잡혀오잖아요. 잡혀왔을 때 장발장은 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떨렸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이 이것도 줬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냐 하면서 남은 집기들까지 챙겨줬잖아요. 저는 성직자나 우리가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그러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그릇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이 품고 그렇게 다 함께 상생으로 가는 방향, 이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자벨 경감을 보면 재밌거든요. 자벨 경감도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둑을 잡는 게 자들 경감의 역할이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삶이 변화됐잖아요. 신부님을 만나서. 그래서 완전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장발장이 그 전과 똑같은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너무 배가 고파서 생존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거였는데, 그 죄가 너무 엄중하게 처벌이 돼서 평생 동안 쫓기게 다니고, 그런 뭐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현실하고 비춰봤을 때도 그런 법과 원칙이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한테 너무 잔인하게 그런 자리를 잡고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사람들은 봐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덮고, 뭐 그런 성 알선을 받아서 그런 성 접대도 받고 뭐 그런 뇌물도 받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도 너무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 자벨 경감이 그렇게 충실하고 충직한 사람이긴 한데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벨 경감도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양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을 때 세계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들도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일으켰을 거고, 우리가 그런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문화 통치를 하고 그런 온갖 문화들을 다 말살하려고 우리나라 말도 글도 못 쓰게 했었잖아요. 그런 탄압들을 하고, 심지어 정말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동물도 그런 실험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윤리성의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상대로 그런 생체 실험을 하고 그런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일들을 벌였을까. 그런데 그들도 어떤 꼭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잘못된 그런 가치관으로 그렇게 전념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게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가치관인가, 그리고 이게 나와 이런 소수의 무리들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가치관들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뼈아프게 새겨보는 건 어떠세요?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부처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데,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비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격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나는 온갖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는 말과 행동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단순해요. 진리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존중이 나한테 그대로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행위들은 모두 다 지켜본다. 그리고 이 진리전에는 CCTV가 있어서 진리전에 다 찰칵찰칵 어느 순간에라도 다 찍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업이 돼서 요즘엔 밝은 세상이니까 현생이 바로 받기도 하고, 또 이번 세상이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서 내가 아프거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업보들이 쌓이게 된다. 아니면 정말로 얼굴에 정말 그런 치명적인 어떤 상처나
뭐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보기 좀 어려운 그런 흉터들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래서 평생 부끄럽게 살아야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전생의 어떤 연고들로 인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알파카처럼 침 뱉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길목에 지켜 서 있어요. 길 지나가는데 원래 기본 상식으로는 사람이 지나가면 피해주고 내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켜서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길을 가로막고 서 있어. 근데 그냥 제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산책하는 건데 그래서 피해가면 굳이 kak퇴 이렇게 침을 뱉거든요. 그러면 참 사람으로서 알파카 같다. 그냥 사람의 그런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침 뱉는 알파카 같다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재밌어져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사람을 미워하진 않거든요. 사실 불쌍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까.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사랑받고 싶으면 저렇게 할까. 그리고 주변에 정말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하게 느껴져요. 어떤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나이가 뒤돌아가면 그 뒷모습이 너무 서글퍼 보인다. 그런 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한테 무례하게 하고 그래도 밉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쩔 때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해서 화를 내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품어도 됐는데 얼마나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표현을 할까 그런 마음도 다 이미 아는데 내가 속이 좁아서 옹졸해서 또 놓쳤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슬픈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날 것처럼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더 짠하고 안쓰럽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좁아서 보질 못했다. 나의 어리석음이 더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아픈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했구나.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구나. 그런 마음은 저를 괴롭게 만들고 저를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참고 어떤 말을 해도 그래도 정말로 미워하지 말고 더 품고 포용력 있게 넓은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계 상황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제가 몰랐던 감정,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일 텐데 자꾸 벽을 만나서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내가 더 생각이 커져야 된다. 내가 더 마음그릇이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정말로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함께 공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늘 자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자극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더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뭐 어떤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되게 좋은 자극이긴 한데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온통 쓰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좀 난조 상황을 겪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막 배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아프면 또 이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날카롭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의 이런 덕의 부족함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좀 에휴 모자라서 그랬다 바보가 바보짓 했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면 제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늘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엽게 생각하고
또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정말로 스승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발현이 돼서 나타나도 그분들이 부처님이라 했고, 또 나한테 진짜 실질적인 가르침을 줘도 부처님이라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목련꽃도 예쁘게 피었고 개나리도 너무 아름답게 피었고 제가 좋아하는 매화꽃, 우아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쁜 매화꽃도 피었고 진달래도 피었고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마음에 독을 품지 마시고 도시락 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또 나 혼자라도 소풍 가세요. 그래서 그런 자연에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연 안에 퐁당 빠져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수록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나의 매력들을 더 키워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사랑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고 아주 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다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특별함을 누구랑 비교하세요?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다. 그러면 내 자체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데 이 우주에서 통틀어도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한테 나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인정해주세요. 너 그거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갖지 못한 점인데 부럽다. 너 참 사랑스럽다. 예쁘다. 넌 어쩜 그렇게 패션 감각이 좋아? 넌 정말로 예쁘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는 뭔가를 고르는 안목이 탁월한 것 같아. 그리고 너는 경청을 잘하고 어떤 너의 감성을 표현을 잘하고 그런 거 정말 강점인 것 같은데 부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크게 부럽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점을 가졌으면 그런 점들이 독특하니까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점 부러워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상대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부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막 저 사람이 엄청 부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럴 만한 점을 가졌어.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이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기대 효과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가진 장점이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렇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또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가진 색도 아름답고 네가 가진 색도 아름답고 그러면 그런 다양성들이 중요하잖아요.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분야로 잘해. 그러면 그런 다른 매력들이 있어서 저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똑같고 한 가지 검은색만 있고 하얀색만 있고 막 노란색만 있고 파란색만 있고 이러면 다채롭지가 않아서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도 여러 색깔 꽃마다 꽃들의 그런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가지고 있고 또 나무들마다 다양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각자 가진 특질이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색채는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객관화는 중요하다.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내 양심에 비춰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사사로움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유로
좀 사회에 환원이 되는 어떤 작은 부분들이라도 실천을 하고 싶은가? 저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동물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미생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그래도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정말 큰 행운을 어떻게 내가 이 삶에 태어나서 세상을 좀 더 이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옆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말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데 내가 좀 더 기여를 하고 내가 가진 생명을 좀 더, 생명과 에너지를 좀 더 쓸 수 있다면 그런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좋은 말들을 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도 그런 것들을 꽈배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속이 꼬여 있어서 자꾸 비틀어서 생각하고 비틀어서 말하고 스크루바처럼 꼬여있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뭐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상대방한테 죽으라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미 독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품을 수 있겠어요? 두 가지는 안 돼요. 내가 사랑을 품으면 미움을 선택할 수 없고 미움을 품었다면 사랑을 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을 품어야 얼굴빛도 맑아지고 눈빛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내가 맑은 영성을 가져서 내 직관력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머리도 좋아지고 전두엽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발달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안 좋은 마음과 그런 기운들을 자꾸 내가 내 안으로 품어서 내 뇌세포도 다 차단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 그 현재 가진 의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3만 배 이상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잠재의식의 통로들도 다 막아버리고 뇌의 회로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이런 좋은 것들은 다 튕겨내고 그대로 그냥 업의 습관대로 살려고 하니까 참 불쌍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쓰럽고 그리고 진짜 자비의 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대할수록 그 사람이 참 측은해 보이는 것 같아요. 밉지가 않아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저렇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저렇게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아무리 지혜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저게 저 사람의 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누군가 함부로 하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참 가여운 사람이다,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데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자꾸 플러스 에너지가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구가 멸망해도 여러분이라는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믿고 내가 정말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비난도 여러분들을 통과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고 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늘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늘 사랑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안쓰럽고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했지만 그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래.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가진 모든 마음을 여러분께 보낼게요. 그래서 늘 밝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와 기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책 읽어드릴게요. 템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균형을 맞추어라.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관한 한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 광기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비참한 것은 사랑이라는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자신을 이성과 지나치게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이성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성은 독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대의 존재 전체에 바짝 들러붙어 있다. 그러면 느낌은 배고픔으로 점점 졸아들고 서서히 그대에게서 잊혀져 간다. 그런 식으로 느낌이 점점 수축되고 오그라들다가 어느새 시체처럼 아주 가벼워지면서 죽어버린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째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다. 매사가 어째서 어떻게로 설명되어야 한다. 결국 사랑 없는 삶에는 마법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와 노래가 없다. 그렇다. 온통 문법과 산문뿐이다. 삶의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알맹이가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성에서 느낌으로 옮겨가 내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진정 용기 있는 자,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성이 지배하고 논리가 지배하고 수학이 지배하는 마음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태도를 버리는 순간 내면 속에는 산문이 아니라 시가 자리 잡게 된다. 목적이 아닌 놀이가, 돈이 아닌 명상이, 권력이 아닌 검소함과 무소유와 삶의 기쁨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철학은 무경험에서 나온다. 그대가 어떤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에 관한 철학과 관념을 만들기 시작한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은 일종의 대리만족이다.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의 시를, 그것도 아주 위대한 사랑의 시를 쓴다. 하지만 사랑해보지 않은 그들의 시는 억측에 불과하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경험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의 사랑은 상상하는 사랑과 전혀 다르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알 수가 없다. 아이들을 경외하라. 아이들 하나하나를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하라. 그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각각의 아이들은 하늘과 땅의 만남을 통해 탄생한 존재이다. 모두가 기적인 것이다. 물질과 의식의 만남, 가식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만남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들 하나하나를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하라. 그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냥 아이들일 뿐이라고 여기지 말라. 우리가 아이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어른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경외받지 못하고 어른들은 소유물로 간주되는 순간 아이들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신과 같이 경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부활하는 신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신은 아이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아직 꺼지지 않는 신뢰와 희망, 그리고 신인간을 창조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아직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아이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머리가 좀 아파서. 여러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옷 잘
대비해서 따뜻하게 입으셨는지 궁금하고 늘 바람막이나 스카프 같은 거는 준비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음식이 잘 상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에 좀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실 온도도 좀 더 높게 조절하시고 나물이나 그렇게 좀 일찍 상하는 것들은 좀 빨리 소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침이 닿으면 그게 음식이 빨리 상하니까 침 묻은 젓가락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입에 안 닿은 그런 집게 같은 걸로 반찬도 덜어서 이렇게 먹고 하면 음식이 좀 덜 부패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냉동실에 두고 그리고 빨리빨리 먹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음식들이 상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빨리 먹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식중독에 걸리면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건강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은 또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하게 여기는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고 지켜주세요.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마주하는 이 순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의 만남들도 그러하니까 저는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서로를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나누고 응원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그리고 때때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고민들과 또 어떤 환경들 또 몸의 컨디션 상태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너무 일어나서 오기가 힘든데 그런 몸들을 이끌고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개인의 이런 삶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쉽지 않았겠구나. 오늘 일을 하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겠구나. 이런 모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와줬구나. 참 소중한 만남이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부분을 줘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건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은 어떤 행위들과 말들을 통해서 이 분위기 자체를 흐려버리는 그런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자기 객관화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면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일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말과 독한 말들을 품고 있다면 암세포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중한 여러분 자신이 암세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해피바이러스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왕이면 해피바이러스가 돼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파란 나비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생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온 세상을 하나처럼 어차피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구촌은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내가 가진 좋은 생각과 가치관들을 이야기해보고 또 나보다 더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경청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저는 좋은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좋은 건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도 배우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한테 배우고 좋지 않은 피드백들을 줬을 때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을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해서 좋은 상황에서도 배우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배우고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탁 치고 가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서는 반동 효과를 낼 수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넘어진 속도만큼 오뚜기처럼 일어서라. 그리고 힘들다면 도움닫기 해서 더 멀리 뛰어라. 그리고 그런 심한 폭풍 속에 있거나 그런 풍랑의 한가운데 있다면 서핑해라. 즐겨라. 그리고 어떠한 그렇게 비가 내리더라도 내가 비개인 오후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몰아쳤는데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그 다음에 화창했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역경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희망을 발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고 그러면 힘들어도 좀 어깨에 기댈 수 있고 무릎도 좀 베줄 수 있게 그렇게 온기를 나눠줄 수 있다면 반드시 쓰러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더 밑으로 가서 바닥으로 가서 내가 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일어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산 하루는 어떤 하루였는지 궁금하네요. 이왕이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발견하고 사랑을 찾고 그리고 반드시 돌파구를 찾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라는 이런 틀 안에서 함께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살으셨다면 아이고 너 고생 진짜 많았다. 힘들었지?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자기 자신 껴안아주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렇게 또 자기한테도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꼭 상쇄되는 어떤 것들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것들을 주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들을 늘 자기에게 해주세요. 누구야 정말 사랑한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일들 너무 많잖아요. 물건을 사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거나 그럴 때 모든 만남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늘 여러분의 생활 자체를 감사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고마운 일들이 더 생기니까 늘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늘 기뻐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지 말고 그냥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예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인 어떤 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그런 탄핵이 꼭 인용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소리 지르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산불 피해 많으신 가족들 분들 너무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어떤 힘들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런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예쁜 천사들을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천사들이다. 이런 천사들은 온 세상이 지켜주는 게 맞다. 온 세상이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들은 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사랑이 있다. 사랑이 함께 하니까 이 세상은 그래도 아름답고 훈훈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주무세요. 고마워요. 안녕.